그래서 제목이 이제 더블 X와 식물 영양소인데요. 뉴트라이트가 제시하는 건강을 위한 팁이 있죠. 513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한 접시씩 3번을 먹어야 된다. 그 결국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을 먹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뉴트라이트에서 제안을 하는 게 건강을 위한 팁 513인데요. 이 513이 하루 5가지 색깔을 먹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식단에서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올려놓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 접시씩을 먹는다. 그 개인적으로 해요. 가족이 한 접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접시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강이 약간 좀 밸런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가 제시하는 게 더블 X죠. 더블 X. 더블 X는 그야말로 식물 내재 영양소가 메인 구성 성분이에요. 여기 더블 X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14가지 비타민이 있고요. 그리고 10가지 미네랄. 여기까지는 일반 영양제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그런 영양소들입니다. 단지 여기에 이 비타민을 만들기 위해서 미네랄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을 썼다는 것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다 더블엑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 하나는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9가지 식물 영양소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주어주는 아세로라 체리에서 나와요. 아세로라 체리, 자몽, 강황, 그리고 마리골드. 마리골드 많이 들어보셨죠? 마리골드. 인도에 가면은 공항에서 가이드가 다 걸어주는 꽃이 하나 있는데 마리골드를 걸어준답니다. 그래서 인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리골드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목에다 걸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리골드가 인도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만다린 오렌지, 스위트 오렌지, 토마토, 레몬, 양파. 양파가 우리 주식인데 양파 많이 드시잖아요. 그 양파를 많이 드시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양파 껍질 다 버리시죠. 양파의 그 노리끼리한 껍질 다 버리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버리거든요. 그 양파 껍질 속에 굉장히 많은 퀘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색깔과 그리고 이게 약간 좀 거무튀튀하잖아요. 먹기가 좀 찝찝하죠. 그래서 이걸 거의 대부분 다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팔파, 물냉이, 파슬리, 시금치, 그리고 엘더베리, 블루베리, 베리류죠, 베리류, 블랙커런트, 포도, 그리고 페퍼민트라든지 로즈마리. 이 페퍼민트나 로즈마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향신료로 많이 쓰죠. 향채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 한두 개, 잎을 한두 개씩 넣어서 먹는 그런 게 이제 향채로 쓰기는 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더블엑스에 들어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더블엑스에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 알맹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게 더블엑스. 저는 더블엑스를 볼 때마다 좀 어떤 소름이 착기쳐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더블엑스가 좋은 점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증명됐다는 거예요. 증명된 겁니다. 어떻게 증명을 됐냐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했어요. 한국의 연세대학교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블엑스는 5년, 10년 정도 지나면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심각하게 변화가 오면 더블엑스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작년에 더블엑스 재작년에 업그레이드 한번 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더블엑스가 한 2년 정도 업그레이드한 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아마 7, 8년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다든지 영양 섭취량이 많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더블엑스가 또 한 번의 변신을 하겠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더블엑스가 어떻게 좋은 거냐면 이런 논문을 가지고 있어요. 인체 적용 대상, 적용 시험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MDPI라는 그런 그 과학 저널에 이게 실린 건데요. 여기 그 과학 저널에 실리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건의 과학 이게 논문이 여기 의뢰가 되면 그 중에 한 10건 정도밖에 여기 실리지를 않는데요. 굉장히 아주 까다로운 그런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 저널이거든요. 여기에 더블엑스 인체 적용 시험 논문이 여기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발굴을 해서 이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건 한국인 대상으로 인체 적용 연구를 통해서 더블엑스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지표가 뭐냐면 DNA 산화적 손상의 사진이에요. DNA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겁니다. DNA는 우리 몸을 이루는 유전자죠.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고요. 유전자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DNA가 산화적 손상을 입었을 때 우리 몸이 질병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의 산화적 손상과 활성산소의 유의적 억제,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지 하는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 결론을 한국아메이가 이 논문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논문 하나 쓸 때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인력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기술이 들어가야,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DNA 사진을 찍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그냥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있는 DNA를 찍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걸 한국아메이가 한 거예요. 자, DNA 사진입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위약 섭취를 한 그룹이고요. 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맹검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중맹검인데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주는 의사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중맹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알면은 은연중에 이걸 갖다가 누군가한테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실험이 결과가 정확하게 도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맹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걸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아 먹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먹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그 섭취 그룹의 사진을 나중에 찍어봤더니 왼쪽에 그 섭취 위에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걸 확대한 겁니다. 꼬리가 좀 길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 섭취 그룹은 오른쪽 사진인데 꼬리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사진을 보면 이 꼬리가 길고 그리고 경계선이 흐릿하다는 건 또렷하지 않잖아요. 요거는 많이 손상이 됐다, 노화가 됐다, 손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공격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DNA가 파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질병 전 단계까지 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땡글땡글땡글하죠. 꼬리가 거의 없는 걸로 보이죠. 이거는 DNA가 거의 손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이론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DNA 유전자가 건강한 사람이 바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뭘 먹었냐면 식물 영양소를 섭취했다는 거죠. 단 8주 동안 섭취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가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길래 걔들이 그렇게 훌륭한 영향을 끼치냐.
그런 얘기인데요. 비타민 비타민 좋고요. 그리고 미네랄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타민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밥을 먹어야 되고 식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비타민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비타민에 없는 그런 영양소들이 음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가장 높은 게 위 쪽에 중앙에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피크가 퀘르세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친에 어떻게 보면 이 퀘르세친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이 퀘르세친이에요. 19개의 식물 영양소가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커큐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커큐민. 요게 이제 그 강황 뭐 그런 거거든요. 어째 이런 것이 이렇게 네모드 다이아몬드 형태로 된 그 식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식물 내자 영양소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정확하게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다, 어떤 거 역할을 한다라고 끄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여기 피크가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있는 성분들은 그걸 보조하는 성분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뭐 퀘르세친, 3오, 글루코사이드라든지 이거는 이제 퀘르세친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나오진 않지만 퀘르세친의 한 부류들로 여기 이제 모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는 딱 뭐 하나다라고 딱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요걸 HPLC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장비를 통해서 이 성분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이 퀘르세친은 도대체 뭘까요? 퀘르세친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전에 제가 퀘르세친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퀘르세친은 대표적인 게 염증성 질환, 염증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천연물질로서 암 예방의 후보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의 후보 물질. 정확하게 얘가 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한 단독으로 암을 예방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암 예방의 후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퀘르세친이라는 성분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 인터넷의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문서 내용들이에요. 아메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기에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는 호흡기 세포에 관련된 바이러스의 감염. 호흡기 세포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우리가 이 감기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감염과 복제를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엑스를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참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더블엑스를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요. 더블엑스를 꾸준히 먹었더니 병원에 감기 때문에 병원 가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기에 잘 걸렸었는데 더블엑스를 꾸준히 섭취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감기로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편도도 약하고 지금 목에 지금 자꾸 기침 나오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건 저희 지병이에요. 그게 나을 수 없는 지병이라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호흡기 관련된 바이러스 감염을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특히 더블엑스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보면 거의 감기를 거의 안 걸리십니다. 그러니까 A형 독감과 B형 바이러스를 억제한다. 결국 감기잖아요. A형 독감과 B형 독감의 바이러스. 그다음에 B형 감염도 하나의 그 바이러스거든요. B형 감염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고요. 감염 확산을 막는데요. 이게 B형 감염이 참 어려운 질병인데 이것도 확산을 막고 복제를 억제한다고 하니까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형 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퀘르세친에 대한 결과가 결론을 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메이의 주장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지식백과에 가면 다 공공연하게 다 나와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플라보노이드한 성분인데요. 일명 비타민 P라고 하고요. 플라보노이드류라고 얘기해요. 저기에 보면은 귤에 보면은 귤 껍질을 까면 하얀색 속껍질이 나오잖아요. 그 하얀색 속껍질이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종류예요. 이게 비타민 P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귤을 먹으면서 이 하얀색 속껍질, 즉 플라보노이드류는 다 떼내고 알맹이류만 먹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외관적인 것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속껍질 안 벗기고 그냥 하얀 거 그냥 다 먹어요. 알고 나니까 아깝더라고요. 여기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플라보노이드를 제가 배운 게 언제 배웠냐면 제약회사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진코민 만들 때 진코민에서 이게 플라보노이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플라보노이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귤 껍질에 있는 그 플라보노이드를 안 버리고 그냥 먹습니다. 자,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혈압을 올리는 물질의 작용을 억제해주고요. 혈압을 올리는 물질의 작용을 억제한다. 그러면은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 이걸 꾸준하게 먹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이 더블 X를 꾸준하게 먹으면 혈압에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분해한답니다. LDL 참 처치곤란한 거죠. LDL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지저분해지죠. 혈관이 지저분해지고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LDL을 분해해 준대요. 그래서 결론은 LDL이 분해되니까 혈관이 건강해진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항산화 효과가 있답니다. 굉장히 강한 항산화 효과를 주는 게 루틴이다. 그리고 인슐린인데 이게 오타네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분비에도 도움을 준다.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뇨 환자들이겠네요. 그죠?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준다면 당뇨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루틴의 대표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플라보노이드 종류입니다. 비타민 P라고 얘기하고요. 오렌지나 귤처럼 이런 과일류에 풍부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에스페리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특별한 작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염, 항균, 항암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조절한다.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조절한다.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콜레스테롤 합성이 조절되니까 이건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조절한다는 겁니다. 조절한다는 게 참 재밌는 단어잖아요. 조절한다. 그래서 제가 왜 조절이라는 말을 썼을까?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게 적당한 선에서 이걸 맞추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고 그래요. 멜라닌 생성. 우리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것이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멜라노사이트의 활성화. 그래서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러는 건데 멜라닌 생성이 안 되면 미백에 활용됐을 미백에 좋겠죠. 피부 미백에 좋겠죠. 그래서 피부 미백에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피부 세포의 활성을 증진하고 그리고 진정시킨다. 피부 세포가 민감해지는 걸 진정시켜준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성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자외선 등에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도 에스페리딘이 하는 역할이다.
이런 이게 아티스트리에 나와 있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아티스트리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커큐민인데요. 커큐민. 커큐민은 페놀류예요. 폴리페놀 중에 한 성분인데 폴리페놀류가 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강황의 유효 성분이 이제 커큐민인데 대표적인 성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항종양, 항산화, 항염증, 항종양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몸에 종양을 갖다가 생기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산화물질이 작용을 할 수 없게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산화에 의한 DNA 손상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항산화를 갖다 억제하니까 결국 DNA 손상이 억제되는 것도 연관되는 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산화에 의한, 결국 뭐 산화에 의한 거예요. 산화에 의한 지질의 과산화를 억제한다. 지질의 과산화 지질이 우리 몸에 과산화 지질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성지방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산화에 의해서 과산화 지질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항산화 영양소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과산화 지질로 변화되는 순간에 몸에서 굉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다음에 유해산소를 제거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커큐민이 프리라디칼 유해산소를 제거시킨대요. 유해산소는 우리 모든 것들은 안정된 상태로 있을 때 전자 상태가 굉장히 안정되고 짝을 기르고 있을 때 굉장히 안정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자가 불안해지게 되면요. 그 불안해진 현상을 갖다가 커버하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방법은 없잖아요. 스스로 전자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그걸 갖다 가져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그래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쪽도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게 돼 유해산소가 공격을 하게 되죠. 전자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전자를 하나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안정된 세포들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자를 뺏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불안해졌잖아요. 불안해졌으니까 또 다른 세포를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낳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유해산소가 많아지면 결론은 그걸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암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 유해산소 때문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해산소를 제거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론을 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외선 등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도 이 커큐민이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커큐민. 다음에 오고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오고닌은 한약재로 쓰이는 성분이에요. 황금이라는 그 한약재에 들어있는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플라보노이드로서 이 오고닌의 임상 결과는 어떤 거냐면 첫째 항암, 두 번째 항염증, 세 번째 항바이러스입니다. 네 번째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거죠. 아까 여기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하는 것 하나 또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더블엑스가 비형 간염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황금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한의사들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한약재거든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암, 항염, 그리고 항바이러스 모든 작용을 하니까 이것이 건강의 기본이 되는 성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프롤레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롤레틴은 특별한 작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한답니다.
그러니까 파고세포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로도 작용도 하고요. 피부 방어 능력도 강화시켜서 결국은 피부 손상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프롤레틴이다. 이 프롤레틴도 더블엑스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상의 6가지 성분들을 제가 대표적인 성분들로 지금 제가 꼽아봤는데 나머지 성분들도 물론 그 기능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제 그게 좀 전문적이고 또 이렇게 좀 기능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돼서 제가 눈에 확 띄는 6가지 성분만 우선 가지고 설명을 해봤고요. 이런 더블엑스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20여 가지 허브 식물에서 그 유효 성분들을 추출하고 농축해서 제조합니다. 성분을 추출해서 정제하는 게 아니라 추출을 해서 그대로 농축하는 거예요. 농축해서 더블엑스에다 함유시키는 겁니다. 비타민만 함유하고 있는 일반 영양제하고는 좀 다르죠. 비타민 외에도 식물 천연 성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프리미엄급 종합 영양제라는데 이게 82,000원이라면 한 달치 82,000원이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티코를 타는 분들은 티코에 만족하는 거고요. 그랜저를 타시는 분들은 그랜저에 만족하시잖아요. 근데 그랜저를 타시는 분들이 티코를 타면 절대 못하죠. 제가 이 더블엑스를 먹다가 일반 영양제를 먹으려고 하면 절대 못 먹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 더블엑스를 알거든요. 더블엑스의 효과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블엑스를 먹다가 일반 시중에 있는 영양제를 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입에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입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더블엑스가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프리미엄급이다. 이런 거를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